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한 1년차 새댁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시가 쪽과 마찰이 있었는데 원래 시가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생각으로 참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려 이렇게 하소연이나 해볼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친정집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고 취업도 남들보다 일찍 했어요. 엄청난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이라 만족하며 살고 있지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하기 한참 전에 집을 마련했어요.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인 경기도인데다가 지금처럼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시기도 아니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고 집을 살 수 있었지요. 물론 그 집에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 명의의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면 어떻겠냐며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 직장도 저희 회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 남편이 들어와 살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몇 년 사이 집값 평균이 엄청 올라버려서 신혼집을 다시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한테 집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문제는 시가쪽이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상황이면 당연히 남자 쪽에서 혼수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건 남편도 동의를 했고 시가 쪽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단 문제에서 자꾸 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집값이 얼만데 혼수 비용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가 쪽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예단은 포기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예단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혼수라도 제 마음에 쏙 들게 비싼 걸로 맞춰오는 거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시어머니랑 신우 둘이서 진짜 철진한 가성비 아이템으로만 준비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중간에서 어리버리 있더니 자기 엄마랑 누나가 하도 돈돈거리고 어떻게든 돈 남겨 먹으려는 걸 알고부터는 완전치를 떨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어머니나 신우 편을 든 적이 없네요. 혼수를 가성비로만 하는 건 어차피 남편 주머니 아끼는 차원에서 오케이 했는데 뜬금없이 저보고 예단을 해달라 난리 피우는 거 보고 정말 두 손 두 발 들어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직접 시가에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혼집을 해오는 상황에서 꼭 예단까지 받으셔야겠냐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과 신우가 완전 눈을 뒤집고 거품까지 물더라고요. 예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시댁을 존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건 제가 돈 좀 있다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정부모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해주고 넘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억울하긴 했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다른 허무맹랑한 물품들은 리스트에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집 냉장고가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만 가장 최신형에 좋은 걸로 맞춰줬어요. 신혼집 혼수 생각하면 저도 똑같이 저렴한 걸로 맞춰주고 싶었지만 기왕 돈 쓰는 거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깔끔하게 제일 좋고 비싼 걸로 맞춰줬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들어가는 날 신우랑 시모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시가에 남편과 함께 방문하면 요즘도 남편 잡아먹을 듯 대하냐는 둥 아니면 돈 좀 있다고 신랑기를 죽이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는 둥 무슨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십니다. 저도 솔직히 한 성격하는 사람이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기죽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시모랑 시누이가 제 길을 누르려 뭐라고 하던 그 앞에서 생긋생긋 웃어주었죠. 남편에게 시모랑 시누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음엔 당신 혼자서 시댁 가라 하고 명절이나 보통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시가 방문은 안 하는 걸로 합의 봤어요. 사실 시모는 그냥 전형적으로 못된 대한민국 시어머니인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개념 없는 시누이였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남편보다 겨우 한 살 많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해요. 남편 말로는 20대 초반부터 보험 팔다가 조금 지나서 부동산 관련 사무실에서 미분양 상가 팔고 다니고 그러다 최근에는 다단계를 하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빚만 잔뜩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 쳐서 시부모한테 돈 뜯어간 것만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솔직히 내심 놀랐어요. 며느리한테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시모가 그래도 딸이라고 밖에서 사고 친 걸 큰돈까지 들여서 수습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 남편에게 1,000만 원 빌려간 것도 몇 년째 안 갚고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남편이 그건 자기가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거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신우가 남편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시모랑 같이 저를 못마땅해 했던 신우였기에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나 싶었네요. 그리고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신우는 저한테 올케네 부모님 돈 많으시다 했지라고 물으며 그럼 어느 정도 돈을 잃어도 별로 큰 타격이 없지 않냐 그러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셈치고 2천만 원만 빌려달랍니다. 진짜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시가 식구들 앞에서 몸가짐도 조심히 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신우 눈치도 볼 때였는데 사람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습게 보였습니다. 큰돈 빌려달라는 사람치고 어떻게 미안한 기색도 없고 저리 뻔뻔한지. 물론 애초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더더욱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미안하지만 나도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며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나한테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더니 시누이는 뭔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진짜로 친정 부모님한테도 여유 자금이 없냐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정말이지 큰 사고를 칠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올케한테 그렇게나 큰 돈을 빌려달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 하도 예단하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이 돈 빌려주셔서 냉장고 2개나 해주지 않았냐. 안 그래도 그 돈 갚느라 나도 요즘에 부모님한테 명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제야 자기도 조금 창피했는지 더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물론 예단으로 사들인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둘 다 부모님 도움 빌리지 않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괜히 귀찮게 계속 매달릴까봐 둘러댄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가 결혼 초기에 찾아온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당장 그날에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신우가 찾아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남편 월급 통장이랑 집안의 모든 돈은 제가 관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용돈으로 딱 40만 원씩 체크카드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언제 신우가 남편 꼬드겨 돈 털어갈지 모르니까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 크게 돈 쓸 일이 있으면 저랑 협의해서 쓰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뺏은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돈이 급한 나머지 자기 남동생한테 빌려달라 그랬는데 남편이 모든 돈 관리는 너네 새언니가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 단칼에 차단을 했다네요. 신우는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서 돈을 완전히 뺏어갈 수가 있냐 따졌고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나 역시도 한 달에 정해진 용돈에서만 쓴다고 대답했지요.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적금 넣으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부 돈 문제는 신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짜고짜 그건 자기가 알바 아니고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딱 100만 원만 보내달라길래 무슨 일인지부터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결국 속 시원하게 뭐 때문인지 이야기도 못하길래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연락달라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뭐라 떠드는데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결국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고로 돈 문제는 집안의 가장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곧바로 그 가장이 바로 저라고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길래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들보다 제가 돈도 훨씬 많이 벌고요. 집도 제 명의인데다 가진 재산도 제 쪽이 더 많으니 당연히 가장은 어머님 아들이 아니고 저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논리대로라도 돈 문제는 가장인 제가 하고 있으니 하등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렸네요. 제 답변이 어머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죽일련 살릴련 하시더라고요. 거의 5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쌍욕을 쏟아내시는데 그동안 저한테 쌓인 게 엄청 많으신 듯 보였습니다.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둥이 며느리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당장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랬죠. 오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아주 욕이란 욕은 전부 먹은 것 같다고요.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당신 돈까지 관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월급은 당신이 알아서 관리하고 대신에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던 것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랬습니다. 어차피 부부 사이라 해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정확하게 생활비 반씩 부담하면서 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곧장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곤 크게 스피커폰으로 바꾸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누나 덕분에 나 조만간 이혼당할 것 같다고. 그럼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그때 가서 월세방이라도 얻어야 하려면 돈 모아야 하니까 앞으로 용돈 못 보낸다 선언을 하고는 전화기 너머로 뭐라 뭐라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 진작에 본인이 나서서 선을 그었어야 맞는 건데 그랬으면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지 않았을 거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께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는 걸로 뜻을 맞췄거든요.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께서 한사코 용돈 받는 걸 거절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고 이제 한창 돈 모아야 할 시기에 무슨 부모 용돈을 벌써 챙기냐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저희 둘이서 알콩달콩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보니 남편 동의하에 따로 적금 통장을 만들었지요. 거기에 매달 30만 원씩 모아서 나중에 부모님 유럽 여행이나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명목상으로는 시부모님에게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결심 덕분에 그 돈도 안 드리기로 한 거지요. 사실 50만 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용돈을 드릴 때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는커녕 다른 며느리는 최소 100만 원은 준다고 항상 잔소리를 덧붙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돈도 절약하고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이 용돈을 끊겠다는 말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음 용돈 드리는 날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겠죠. 남편이 전화로 한바탕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주말 저녁에 남편이랑 밖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워낙 조용한 식당이라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 귀에도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신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용돈을 끊을 수가 있냐고. 와이프가 시대갈기를 우습게 알면 따끔하게 혼낼 생각을 해야지. 그저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냐 엄청 뭐라 하는 겁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하고 초장에 휘어잡 아야 버릇이 안 나빠진다는. 진짜 요즘 여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소리까지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따발총처럼 제 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가소롭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했네요. 그리고 제가 딱히 나서서 반론할 필요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먼저 얼굴이 벌개져서는 괜히 남의 집안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둘 생각하지 말고 누나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막말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뭘 돈을 달랬어 뭐를 달랬어 오히려 빈대처럼 아직까지 부모님 피 빨아먹고 사는 건 누나라며 아주 대차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는 부모님 용돈이라도 챙겨드렸지. 누나는 허구한 날 사고만 칠 줄 알았지. 부모님 생신날에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봤냐고 입에서 침까지 튀어가며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아마도 남편 역시 그동안 신우한테 쌓인 게 아주 많아 보였네요. 아무리 봐도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판단했는지 신우는 얼마 안가 별소리 없이 전화를 끊었고 곧이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씀할 게 있으시면 괜히 누나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시라며 다시 한번 왜 용돈을 안 드겠다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납득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더군요. 솔직히 남편한테는 고마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 둘 다 들었습니다. 괜히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말이지요. 하지만 안 될 인간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신우가 술 먹고 전화해서는 저 때문에 화목했던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바락바락 악을 쓰길래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겨줘 버렸거든요. 남편도 이번에는 진짜 못 참겠던지 그동안 받을 생각 없었던 돈 1,000만 원을 언급하며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차피 빌려준 거 통장 내역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그전까지는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겠다며 전화를 끊는데 내 남편이지만 참 가족복 지지리도 없다 싶었네요. 그날 밤에 남편 기분 풀어줄 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도 한잔 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랑 누나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몰랐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던지 아니면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하등 상관없다네요. 저야 뭐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화해하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긴 사연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